자, 이번 시간에는 3장 측정과 척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측정, 뭔가를 알아본다. 조사, 뭔가를 알아보는데 과학적 조사이기 위해서는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알아보는 것. 그리고 알아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것. 공개하는 조사의 공공성 이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알아보는 방법에는 측정도 있고 평가도 있고 총평도 있고 그런가 하면 처음 알아보는 절차인 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검사니 측정이니 평가니 총평 이런 용어 쓰거든요. 우리가 측정이라고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알아본다. 조사라고 할 적에 조사와 혼용하는 걸로서는 검사가 있고 검사 또 그러면 측정 또 평가 총평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과정인데 너무 조사 혼용이니까 알아보는 과정. 알아보는 과정을 검사, 테스트. 보통 시험 본다라고 하면 시험. 뭐는 시험이죠, 시험이라고 할 때 검사, 테스트라고 합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결과를 수치화하는 거. 검사 결과를 수치화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시험을 봤다,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가 몇 점 나왔다 라고 수치로 하는 것은 측정이라고 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측정 결과를 우리는 측정치라고 합니다. 측정 결과 뭐예요? 수치잖아요. 검사 결과와 수치. 측정 결과의 가치 판단. 측정 결과의 가치 판단을 평가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80점을 받았다고 할 적에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80점이라고 하는 측정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치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때문에 측정은 평가의 절대적 사전 절차이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측정과 평가가 가장 큰 차이는 가치 판단 유무가 되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영어로 쓸 때도 가치란 말이 들어있지 evaluation, value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치 판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평가 결과를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해석하는 것을 총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 쓰지만 보통 우리가 이 측정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정에는 여기 보면 측정, 어떤 상태나 특성, 행동 등의 이론적 개념을 계량화하는 것, 측정, 말하자면 수치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치화. 측정은 양적 연구에서, 겁니다. 이론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콤마가 빠져 있네요. 측정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는 것. 그때 수치를 부여하는 것은 측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수까지는 A, B, C, D, F로 할 수도 있고 뭐 0, 1로 이렇게 맞으면 0이 이런 또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수치로 표현해서 측정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척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개의 문항이나 지표로 이루어진 복합한 측정 도구를 척도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그래서 일부 책에 보면 척도를 측정치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측정 수준은 측정의 방법을 가지고 명목 측정, 서열 측정, 동간 측정, 비율 측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출제 비중은 그렇지만 그 결과, 측정의 결과로 나온 수치를 우리는 명목 측정에서는 명목 적도, 서열 측정에서는 서열 적도, 동간 측정에서는 동간 측정, 동간 적도, 그리고 비율 측정에서는 비율 척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 오차입니다. 측정 오차에서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장을 이렇게 보시면 측정 오차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또는 무작위적 오차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측정 오차가 뭐냐? 우리가 볼 때로 측정에서 나오는 측정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실수 등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자 거기 보시면 측정 오차는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적용하여 측정 대상의 속성을 측정한 결과 얻어진 측정값 측정 도구를 적용하여 측정 대상의 속성을 측정한 결과 얻어진 측정값. 결국에 측정값이라고 하는 측정치 또는 측정값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얻은 수치를 말합니다. 그 측정값과 측정 대상, 본래의 측정 대상의 속성 그 자체가 갖는 참값, 그 간의 간격의 정도를 바로 측정의 오차라고 합니다. 본래의 측정 대상을 가지고 얻은 값과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얻은 측정값, 측정치 사이의 간격을 바로 측정 오차로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 측정 오차는 사회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속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문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계적 오차. 결국에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값, 연구자가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얻은 측정치, 측정값과 측정 대상, 본래의 측정 그 자체가 갖는 참값 간의 차이를 측정 오차라고 합니다.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얻은 측정치, 측과 측정 대상, 본래 그 자체가 갖는 참값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측정 오차라고 하는데 측정 오차의 유형으로서는 체계적 오차와 체계적 오차와 그리고 비체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비체계적 오류 또는 비체계적 오차 또는 무작위 오류가 있습니다.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반복성을 가지고 그래서 일정 방향성이나 방향성이나 반복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오류는 체계적 오류,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아주 반복성. 지금 예를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만은 몸무게 저울을 본래 0에다 시점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5kg에다 시작점을 만들어놨다면 어느 사람이 올라가든지 간에 본래의 참값인 몸무게보다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일정 방향으로 5kg이 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참값과 그리고 측정값의 5kg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타나게 하거든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이게 바로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류가 나타나는 방법은 인구학적이나 인구학적 특성이나 또는 농업국가와 공업국가 이런 것은 경제사회학적 오류, 경제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어느 대상에게나 똑같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편향 아주 고정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영향력으로서 고정 응답군에 의한 편향이나 사회적 적절성의 편향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향. 한국에 가면은 언제나 지금이야 우리가 언제라고 하지 않지만 한국에 가면 어느 외국인이라도 노인의 입장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대부분 자리를 양보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편향이거든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경제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편향, 고정된 응답군에 의한 이런 영향력이나 또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편향 같은 것은 체계적 오류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편향 봐주시고.
그에 비해서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오류를 일정한 패턴이 없는 특정 결과에 일관성이 없는 오류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측정자가 실수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측정 대상자의 변화로 인해서 오류가 맞으면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특정 상황, 환경 변이의 들쭉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그 불안정성도 있을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측정 도구가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이 박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편향 꼭 봐주시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가 나온다. 다음에 척도를 보겠습니다. 척도. 우리가 척도라고 할 적에 측정 도구라고 그랬죠. 측정 도구로서 즉 척도 중에 수치로 표시한 것은 측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그냥 척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수치나 기호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도에는 명목 척도도 있고 서열 척도도 있고 자 명목 척도 또는 명멍 척도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서열 척도 또 동간 척도 또는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측정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측정과 묶어서 척도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명척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기능을 수행하는 척도를 말합니다. 바코드라든지 바코드 또 주민번호라든지 배번이야 등대자 쓰니까 운동선수의 등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구별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품을 보면은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의 그 막대라고 하는 것은 광학기, 샥 빨갛게 보면 가게에 가면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 광학기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어요. 처음에 생길 때 140 몇 개 있으니까 요즘에는 더 많으잖아요. 수백 개의 바가, 인간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바가 결합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바코드 밑에, 바코드는 더욱더 내가 설명할 정도를 넘어서는 거고, 그 밑에 보면 880에서 수치가 쭉 나와 있고, 947 이렇게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880이란 바코드 밑에 수치가 880이 나오면 딱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 발견되어도 그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80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를 알려주는 수치가 되겠어요. 이런 것처럼 바꿔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 아니면 2로 여러분들은 1이나 2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3과 4도 있죠. 3과 4도 있습니다. 그건 21세기에 태어난 애들이 갖는 거고 여러분들은 1과 2로 되어 있을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남자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2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운동선호 배번 옛날에 보면 지금이 한번 다 잊어버린 수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10번 그럼 펠레, 10번 그럼 차범근 이런 것처럼 알려지는 것처럼 그 번호가 이렇게 등번호 사람을 구별해주는 멀리에서 운동선수가 뛰는 잘 안 보이는데 뒤에 등번호를 보니까 누구네? 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명목척도가 되겠고 서열척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구별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별의 기능과 더불어서 서열 또는 비교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척도를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서열척도라고 하는 것은 석차나 키순번호 또 그러면 소득순 뭐냐면 소득순 어떤 순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서열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열척도에서 서열척도라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간척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의 기능과 더불어서 서열 비교 뿐만 아니라 일정한 더하기 빼기 일정한 간격성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동간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온도가 이거는 지능지수나 또 그러면 온도와 같은 것 등은 동간척도가 되겠어요.
비율 척도는 구별의 기능, 서열의 기능, 더하기 빼기의 기능, 더하기 빼기의 기능은 동간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성, 동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동간 비율. 거기에다가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승제의 기능도 하는데 이 비율 척도는 동간성뿐만 아니라 절대 원점 또는 절대 0점 똑같은 출발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비율 척도, 곱하기 나누기 몇 대 1 이런 비율이 나오는 것은 모두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측정에 있는 앞에 있는 지식과 더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제가 되는 것은 자, 교재를 보세요. 출제가 되는 것은 서열 척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동간 척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자, 먼저 분류하겠습니다. 동간 척도의 종류로서는 서스톤 척도가 있습니다. 서스톤 척도. 그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열 척도가 되겠는데 서열 척도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것은 뭐든 총합 척도 또는 총합 평정 척도에서 대표적으로 니커트 척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커트 척도. 또 그러면 누적 척도로서 보가더스 척도나 또는 거트만 척도. 그 외에도 소시오메트리 또 어휘 분화 척도 이런 등등이 모두 서열 척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니커트 척도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출제에 대비하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서열 척도, 서열 측정을 수행하는 척도이다. 평정 척도, 니커트 척도, 누적 척도 등이 있다. 평정 척도 각 항목의 점수를 단순 합산을 통해 서열성을 저출하는 거다. 자, 니커트 척도, 보가더 척도, 거트만 척도 다 나와 있는데 니커트 척도는 별도로 중요 표시하시고. 그래서 중요 표시에서 오른쪽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니커트에서 거기에는 총화 척도, 맞으면 점수를 합산해서 서열을 매기는 척도다 이 말에서 총화 척도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보고 또 오른쪽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니커트 척도는 평정 척도를 변형한 것으로, 자, 이게 핵심이죠. 각 문항은, 하나의 문항은 상관관계가 높은 측정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항목의 단순 합산을 통해 서열성을 산출하는 척도이다. 3점 척도나 3점, 5점, 7점 척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니커트 척도 오른쪽에 니커트 척도 나와 있습니다. 니커트 척도. 그래서 니커트 척도 별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문항 간에 거기 보면은 2번의 중요 표시였어요. 니커트 척도는 평정 척도를 변형한 것으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되 그 여러 개의 문항이 아주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니커트 척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진 여러 개의 문항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측정해가는 척도를 니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니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자를 따로 쓰지 않아도 피조사다 응답만으로 문항 분석이 가능하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게 확보할 수 있다. 평가자의 주관 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 측정의 엄밀성을 측정의 엄밀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나 단점은 척도 간격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 간격, 그렇기 때문에 동간 척도로서의 성격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런 정도 너무 깊이는 안 되니까 장점을 중심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왼쪽에 다시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보가더스 척도나 거트만 척도가 있는데 5번의 보가더스 척도나 거트만 척도는 양자를 묶어서 앞에 위에 2번에 적어 놓은 것처럼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척도를 별도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누적 척도는 한 묶음의 문항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논리적 서열로 배열되어 있을 때, 한 묶음의 문항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논리적 서열로 배열될 때 높은 대열로 있을 때 그 문항들은 내적 일관성을 가진 높은 척도로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와 거트만 척도 도식법이 나와 있다. 3번 보가더스 척도, 사유적 거리 척도 중요 표시하시고,
보가더스 척도는 구성원들 간의 사유적 거리감을 가지고 얼마나 거리감을 넓게 멀리 느끼느냐 좁게 느끼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미리 이 소위 사유적 거리 척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군요. 서열 척도에는 평정 척도, 그다음에 니커트 척도. 니커트 척도는 하나의 개념을 줄 바꿔서 일관성이 내적 일관성이 높은 여러 개의 문항으로 파악하여, 일관성이 높은 여러 개의 문항으로 파악하여 서열화, 총합 평정을 통해 파악하여 총합 평정 다 더해서 점수를 총합 평정으로 서열화하는 척도를 니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근데 니커트 척도는 뭐 정밀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것도 높고 굳이 뭐 따로 외부에서 판단자를 불러오지 않아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에 누적 척도. 누적 척도에는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와 거트만 척도.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와 거트만 척도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소시오메트리, 뭐 그만 써야 되겠군요. 또 어휘분화 척도 이런 등등이 있다. 그 중에 뭐 여기 나와 있는 니커트 척도는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보가더스 척도와 소시오메트리의 비교가 중요한데,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 보가더스 척도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가더스 척도, 사유적 거리 척도 3번의 기억본 보시면 사유적 거리 척도는 소수민족, 사유계급 등에 대한 사유적 거리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입니다. 소수민족이나 사유계급. 그러면서 그 특징의 가장 밑에 특징을 보시면 재검사법을 사용하고 타당도는 집단비교법, 거기 집단비교법에다 중요 표시하시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집단상호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상호간. 흑인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은 좋다 나쁘다의 양쪽으로 7점 배점을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또 그런 거면은 백인에 대한 거에 비해서 흑인에 대한 사유적 거리감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관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 연속성을 가진 문항들 중에서 점수로 채점하도록 되는 것이 보가더스 척도인데 집단간입니다. 집단간. 그러나 단점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 뭐 어찌 되면 적용 범위는 넓으나 인위적 조작성이 간해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한계가 직면할 수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집단간입니다. 그에 비해서 거트만 척도, 척도 도식법이나 척도 분식법이 있다. 자, 거기 보시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시오메트리 나와 있지요.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핵심이 집단 내입니다. 집단 내 거리감을 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보신다면은 보가더스 척도는 집단 간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이고,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 구성원 간, 집단 내 거리감을 측정. 이건 집단 간이고 집단 내입니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 척도를 거리감을 측정하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집단 간 거리 척도,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보가더스 척도가 될 것이고,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거리감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소시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시오메트리, 그래서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 척도 중요 표시, 그리고 소시오메트리는 뭐 당연히 중요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억번에 있는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 네 자의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면 어휘분화 척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휘분화 척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휘분화 척도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자, 중요 표시 니은번, 일직선으로 도표화된 척도 양극단에, 일직선으로 표현된 척도 양극단에 대칭적 표현이나 보통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대칭적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배치하고 5점에서 7점 간격으로 이렇게 점수를 표시된 점수를 이렇게 가지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어휘분화 척도가 되겠어요. 아름답다, 추하다, 아름다운, 추한, 깨끗한, 더러운, 이것을 5점이나 7점 척도로 하고 현 상태를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휘분화 척도 또는 어휘 차이 척도법이라고 합니다. 일직선의 대칭적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가지고 표시한 다음에 5점에서 7점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에 등간척도, 동간척도가 있겠는데, 등간척도나 동간척도라고 하는 것은, 등간척도나 동간척도는 이 자체가 일정한 간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의 기능, 그리고 서열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더하기 빼기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척도를 동간척도, 등간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대의 0점은 없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척도로서는 서스톤 척도가 있는데, 서스톤 척도는 니커트 척도, 내적 일관성이 높은 여러 개의 문항을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분석해가는 니커트 척도의 단점, 일정한 간격성이 없어서 일정한 간격성이 없다고 하는 니커트 척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서스톤 척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과 2번, 서스톤 척도는 서스톤이 정신물리학적, 작은 중지 잡고 정신물리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사유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척도이다. 서스톤 척도는 니커트 척도 구성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가장 우호적인 태도와 가장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양극단을 동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구분하여 수치를 부여하는 등간척도, 동간척도이다. 서스톤 척도는 조사자가 자극들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척도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극중심 척도법이라고도 한다. 그런 정도, 박스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를 해서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척도를 가지고도, 척도에서 당연히 기본 2문제는 나와야 되겠다라고 설명하시고 접근하시고, 그래서 측정, 그리고 측정의 오류,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무작위 오류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비체계적 오류, 그리고 척도에서 여러 척도가 있지만 특히 서열 척도의 종류, 그 중에서도 니커트 척도, 그리고 누적 척도 등의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감 척도, 그리고 보가더스 사유적 거리감 척도와 소시오메트리의 비교, 집단 간 사유적 거리감이냐, 집단 내 사유적 거리감이냐, 이거 구별해 주시고, 소시오메트리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내용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간 척도에서 대표적인 그냥 하나라고 가지고 가시는데, 서스톤 척도, 서열 척도인 니커트 척도의 단점, 일정 간격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서스톤 척도가 있다라는 그런 정도를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장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실험 설계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